그러면 그 말 나온 김에 또 요 ODA 그리고 EDCF 이게 참 이런 뉴스들을 전하면 현실감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점점 여기에 내가 아는 이름들이 자주 등장하니까 더 신경 써서 보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 초반에는 이 ODA 예산이 4조 원대였다는 게 알려져 있는 거고 이게 올해 보니까 6.6조, 6조 6천억까지 큰 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가 2026년 예산안 낸 거는 또 여기서 줄인다라고 하는데 뭐 이건 국회 심의나 이런 거 다 지나가 봐야 아는 거니까요. 어찌 됐건 큰 폭으로 늘어난 ODA 예산이 있는데 이 ODA라는 게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들어가는 돈인데 여기에는 EDCF라고 대외경제협력기금이라는 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 개발도상국 같은 곳에 이제 저리로 돈을 이제 장기간 빌려주는 그런 유상 원조 사업이 되는 건데 뭐 일부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쭉 얘기했던 통일교의 이권이 여기랑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 이게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윤영호라는 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뭐 캄보디아 운운하면서 돈 얘기했었고 그때 EDCF 금액이 뭐 7억 불에서 시작했던 것이 점차 올라가가지고 30억 불까지 갔다. 이 뉴스를 우리가 다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 주 한겨레 20일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낸 겁니다. 기만이 했다는 거잖아. 아니 뭐 저희 팀이 제가 봤을 때 혼자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같이 저기 고생하고 있는 그 기자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다 했겠죠. 그분은 얼굴에 핏기가 없습니다. 지금. 그분이 핏기가 없긴 되게 볼륨이 큰데. 자 권성동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필리핀의 EDCF 이 대외 경제협력기금 사업에 이 권성동 의원이 선수로 뛴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보도입니다. 2023년 11월 한국 정부의 EDCF 차관 요청을 필리핀에서 하게 되는데 금액이 5억 1천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1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전역에 그 모듈로 만드는 다리. 교량을 한 350군데 정도 짓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 필리핀 대통령 이 사람이 그 애칭이 봉봉이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펼치는 사업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요청한 거지. 돈 좀 줘. 그러니까 여기다 투자해라. 그랬더니 이제 기재부가 체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사를 했죠. 예, 기재부가 봤을 때는 이거 안 돼. 부실해.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거기 부패랑 연결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거절을 하고 취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시점에 권성동 의원이 짜잔 나타난 거야. 그래서 뭐 최성모 경제부총리 불러들이고 뭐 이렇게 수출입은행 사람들 불러들이고 한 3번 정도 압박하면서 이게 결국은 타당성 조사가 용역이 시작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일단 제가 파악한 건 여기까지고 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 EDCF 나갈 때 사전에 협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규모가 얼마인데 니네 뭐가 뭐를 해 그러면 그런 게 뭐야 이렇게 하는데 필리핀 정부가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문서를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필리핀에 EDCF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노를 합니다. 안 된다고. 첫 번째, 이게 사업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왜냐하면 필리핀이 이게 모듈형 교량 사업이 성공하기가 어렵고 이게 도로 통제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필리핀이 이런 게 다 안 돼 있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맞지 않다. 필리핀 실정에. 두 번째,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필리핀에 있는 업체가 대표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정부패 업체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리핀 내부에서도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를 믿을 수 없다. 라는 거고 세 번째, 우리가 필리핀에 이미 다른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3개월 정도 검토를 하다가 2024년 2월 달에 이거 지원하지 말자 이렇게 돼요. 결론이 나요. 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권성동 의원이 나타납니다. 권성동 의원이 최상모 기재부 장관을 직접 접촉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을 좀 다시 검토해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하면 대우건설이랑 삼부토건이 들어올 거야. 삼부가 여기도 등장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재부가 어떻게 합니까? 현역 의원 핵심 실세가 이거를 해달라고 하니까 수출입은행한테 다시 한번 만나봐 해요. 그래서 만납니다. 필리핀을. 근데 이때도 지원 불가가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권성동 의원이 의원실로 기재부를 불러드립니다. 기재부 직원들을. 그래서 니네 이거 골프장 아니고 의원실이에요? 이거 니네 이거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냐 해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거를 지금 대우건설이 하겠다고 하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다시 물어봐요. 대우건설에 진짜 이거 하시려고 한다고 했어요? 대우건설이 아니요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재차 다시 압박을 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3번이나.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기재부가 야 이거를 사업을 좀 줄여봐 그러면. 그래서 350개는 현실적으로 무리야. 그러니까 7천억대 규모의 사업을 한 50개, 350개인데 한 70개, 50개, 70개 정도 하는 걸로 해서 한 1,500억대 정도로 줄여서 용역 보고서를 다시 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미 용역 보고서를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예. 그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업 규모를 줄여도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그 다리 개수를 줄여도 이 사업은 의미가 없다. 예. 이 결론이 났는데 권성동 의원이 장관 접촉하고 2번 장관 접촉하고 기재부 의원실로 불러다가 홍군형을 내주고 이러니까 다시 이제 이 사업이 살아난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권성동이 왜 그렇게까지 무리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권성동이 그렇게까지 해서 얻을 이득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권성동 의원은 내가 알기로 강릉에서 자기가 그냥 혼자 이렇게 정말 제왕처럼 사는 거 그걸로도 충분한 사람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갑자기 윤 정권 들어와가지고 너무 무리한 행보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근전은 예전에 자기가 윤석열한테 은혜 입은 게 있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개인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은혜 입었다라고 말하기도 그런 게 그냥 어렸을 때 외갓집 놀러 오면 아니, 보던 그거 친구다 이거 말고 또 은혜가 있어요? 검사 시절에? 당연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권성동 씨 그 강원랜드? 큰 일이 터졌을 때 해결해주고 이 강원랜드 라인이 때 있는 그 거죠. 검찰에 있던 윤석열 라인들이 뭘 이제 그걸 은혜라고 본다. 아니 그거 다 저의 추측입니다. 예. 예, 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어허.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묶였을까 엮였을까? 특히 지금 기재부 얘기 들어보면 정말 황당무계하잖아요. 예.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거를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자기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도 이걸 끝까지 해냈다는 거는 그렇게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뭔가 밀착돼 있다. 그리고 예. 실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이거는 새로운 정권이 바뀌지 않고 우리들이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 때문이라는 자신감 거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었을 거고. 난 자신감까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뭐 MB 때 자원외교도 마찬가지지만 연간 단위로 운용액으로 따지면 4조쯤 되고 매년 2조씩 예산이 생겨요. 이게 신규 예산이 한 2조쯤 돼요. 매년. 매년. 그러면 4조를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이 운용을 하는데 사실 필리핀에 7천억짜리 다리가 들어가는데 전혀 모니터링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눈먼 돈이다. 네. 네. SK가 예를 들면 SK 통해서 지금 라오스에 댐을 짓고 있는데 사고 났던 적 있죠. 몇 년 전에. 그것도 그 당시에 수해났을 필리핀 때. 사람이 네.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돈도 한 푼도 제대로 못 받고 못 살겠다 와가지고 국회에서 그때 막 하소연했던 맞아요. 것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런 예산들이 막 나라별로 막 몇천억씩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권성동과 필리핀의 인연을 따져보면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맨 처음 출범했을 때 권성동이 필리핀에 간사로 갑니다. 간사로. 근데 예. 그때가 원내대표였어요. 그래갖고 여야 원구성 협상을 할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권성동이 필리핀 특사를 갑니다. 예. 그래서 권성동이 근데 뭐 필리핀에 뭐가 있어? 전혀 없었어요. 그 관련된 상임위 활동도 안 하고. 근데 갔는데 여기서 권성동이 찍은 사진들이랑 이런 걸 보면 그때 필리핀에 정재계 거물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대통령 특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필리핀 관련된 행사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거기서 판을 봤구나. 네, 관심이 이제 우리가 없으니까 몰랐는데 저희가 취재하면서 보니까 국회에서 하는 행사, 뭐 행사 할 때 필리핀 관련 행사만 하면 권성동 의원이 자주 출연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업에 뭐가 있냐면 LCS라고 필리핀 최대 기업이죠. 기업이 참여를 하는데 이 기업 회장하고도 굉장히 가까워 보여요. 한국에 있는 인사 중에서는. 그러면 이 사업이 7천억을 그냥 필리핀 정부 사이드에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권성동 의원이 뭐를 취하려고 했던 것이냐 이런 거를 지금 그러니까 뭔가 모종의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없으면 본인이 왜 장관까지 직접 접촉을 하고 그렇죠. 자기 상임위도 아닌데 기재부 직원들을 불러들이고 이런 행위를 합니까? 게다가 이 ODA 자금이요. 윤석열 정부 때 6.6조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5.4조로 그걸 네, 1조를 깎았어요. 넘게 깎았잖아요. 만약에 안 그러고 그냥 넘어갔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망하는지 모르게 아마 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계속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순환고리가 있어요. 언제 ODA가 많이 올라갔냐면 부산 엑스포 유치할 때입니다. 그랬구나. 그때 유엔 총회 가서 36개 정상을 윤석열이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러면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서 그런 데만 막 쫓아다녀요. 윤석열 만나냐? 30분 단위로 가면은 뭐 지원해 줄게요. 그러니까 계속 돈 쏴주는 얘기. 이러면서 뿌려대는 게 부산 엑스포 표를 매수하겠다는 전략으로 이 돈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지금 사우디랑 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냐 이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또 붙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부산 엑스포 때문에 그때 홍보비로 5천억인가 7천억인가 썼다 그러지만 사실은 많이 늘어난 게 외교비. 그래놓고 29표 얻었다고요? 그렇게 다 퍼준다고 근데 얘기해도? 이 부부 정권이 진짜 알뜰한 게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나이로비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이런데 이제 돈을 정말 주고요. 정말 여기 다 근데 대단한 누가 참여를 나라들. 하냐? 음. 히림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어머. 히림이 여기 등장을 네. 해요. 그리고 실제로 직간접적인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네. 그 신규 너무 문제가 있다. 신규 EDCF 사업이 추진되는 나라들의 히림이 관계사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거를 보세요. 국내에서 히림이 종합건축업 이걸 하는 업체긴 하지만 이렇게 외국에 사업을 벌릴 만한 회사는 그런 아니잖아요. 비즈니스의 사이즈는 아니지. 아니잖아. 네. 근데 이런 사업들에 다 히림이 등장한다. 이게 저희가 추적을 좀 기가 막힌 일이었고 또 한 가지는 벨리즈라고 있습니다. 인구 40만이에요. 우리 교민이 뭐 제가 거의 살지 않는데. 네. 천만 벨리즈는 안 무슨 저기 상표 브랜드가 아니라 나라 나라 이름입니다. 이름입니다. 네. 거의 아니 좀 그만큼 낯선 이름이잖아. 조세 회피처로 굉장히 유명한 맞아요. 곳인데 아까 저희 말씀하실 때 부산 엑스포 때문에 뭐 여러 나라들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들도 만나서 ODA를 막 선심 쓰듯이 했다는데 이번 연도에 갑자기 네. 이 EDCF 지원 국가 중에 벨리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민이 한 20명 있답니다. 계시긴 하네요. 전체 인구가 4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자 퀴즈. 벨리즈는 그럼 어디에 어디에 있는 있냐? 나라일까요? 난 그거 물어보려고 빠밤 아프리카? 땡. 오, 너무 세게 땡이네. 멕시코 아래쪽에 중남미 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에 ODA를 한다. 근데 여기가 되게 유명한 조세 해피처예요. 바로 뭔가 이게 막 상상이 이게 왜 되잖아요. 아, 진짜 어, 그런 나라 이런 알아내기도 거야. 어렵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 100억 정도를 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게 100억이면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나라 하면? 규모에 비해서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나라에 100억을 주는데 이 사업이 뭐냐 이런 거가 지금 다 하나도 안 말하자면 나와. 캐쳐 마크로 남아 그렇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뿌려댈 때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 뭐 이런 프로젝트가 몇 조짜리가 들어간 건데 결국 그렇게 하고 29표 받고 그러면 이게 모든 과정이 미스터리인데 그렇죠. 사실은 뒤에 그림자 권력이 있었던 거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뭐 삼부토건 히림 다 누가 뭐 다 임자가 있더라 이거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권성동이 선수로 뛰는데 3부에 그래서 이 브로커가 왔다는 거예요. 3부에 우리가 이런 사업이 정부가 다 밀어주기로 했어. 예, 예. 이거 할래? 이게 이런 사업이야라고 도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3부는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뭐야? 왜 우리를 껴준다는 거야?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3부에서는 오히려 삼부조차도 삼부조차도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얘기는 뭡니까? 전혀 말하자면 권성동이 어딘가로부터 얘기를 듣고 아 이게 대우랑 3부가 들어갈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3부는 거짓말했던 거야. 전혀 난 모르는 우리는 일이야. 전혀 뭐 연락을 못 대우도 받은 거예요. 거기 왜 껴요? 그러니까 대우도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부 주가가 막 뛰잖아요. 예, 여러 예. 가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러면 이게 희한한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기업들은 두 개의 기업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는데 이 기업들은 전혀 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정부 사이드의 논의에서는 야 그 두 개가 들어올 거야. 이 그럼 얘기가 주가가 막 올라가고. 되고 이게 굉장히 희한한 일을 벌였다. 난 거기서 정말 어이가 없는 게 그러면 40만 인구밖에 안 되는 도시국가가 100억씩이나 받아먹고 그랬는데 그래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표는 안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아니 벨리즈가 뭐 그때 그 부산 엑스포에 표 주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줘야지. 근데 아니, 벨리즈한테 뭐라 그럴 일은 애국, 아닌데. 애국 시민입니다. 애국 시민. 참고로. 근데 벨리즈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어떤 국가가 들어올 때 밟아야 되는 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국가를 왜 지원해야 그렇지. 되는지, 그래서 있어야지. 중점 지원 국가냐, 일반 지원 국가냐, 뭐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서류도 다 있어야 되고 지금 이게 전혀 지금 확인이 안 없어요?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하네. 이게 뭐 조세 회피뿐만 아니라 뭐 서류 회피도 하는 건가요? 그러네요. 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회피네요. 없이 이런 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 돈의 규모가 100억 시간이다. 진짜 그리고 예. 우리나라가 EDCF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아까 그렇죠. 모니터링이 안 된다고 하니까 했지만 어쨌든 그 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벨리즈에서 찾아와서 우리를 좀 지원해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요 과정이. 예. 그럼 우리가 심사를 저희도 이거 지원 예산이 한정적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지정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그냥 돈이 하늘에서 날벼락처럼 그렇지. 떨어져. 그냥 유엔에 갔을 때 만나긴 해 정상을. 그러고 나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야 이래놓고는
건설노조 그 그러니까요. 건폭이라고. 건폭으로 그 몰라고. 하시는 분들 돈 안 주려고 건폭이라 그러고 화물연대 그렇게 몰고 가고 화물연대 말이죠. 진짜 예. 야 진짜 못된 인간들이네. 아무튼 뭐 이게 끝이 없네요라는 댓글 김혜민님이 놀라움이 끝이 없군요라는 댓글 달아주셨는데 지금 그런 상황들입니다. 한겨레 20일 이번 주 판이고요. 관련한 내용은 지금 방송에서 다 얘기해 버렸네요. 그래서 자세하게 그래도 봐야 돼요. 팔자로 또 이거. 읽으면 달라. 그럼요. 자세하게 봐야 돼요 이거. 달라. 현대로템 관련해서도 기가 막힌 게 현대로템 한 업체에 한 해 EDCF 금액 지원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몰아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바가 되게 오바가 되게 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업체들이 돈을 못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네, 오히려 어머.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전에 그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출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 기업들이 그 금융 비용 계속 쌓이는데 그들이 정부에서는 도산할 수도 있잖아요. 네, 현대로템에 다 몰아줬기 때문에 1년치 예산 이상을 현대로템에 2조 이상 줘요. 현대로템에 한 기업에 그럼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기업들은 그냥 그렇게 버티고 있는 그쵸 겁니까? 버티고 있었던 거죠. 대출 이자 내면서. 네, 내면서 그 기업들이 망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책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자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한 기업이 지금 현대로템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돈을 이렇게 받은 건데 한 기업이 이 EDCF 지원금을 2조 이상 가져간 예가 없다는 거예요. 참. 자, 그런 모든 내용이 한겨레 20일 꼭 사서 봐야겠어요. 이번 주에 있습니다. 자, 1585. 예. 아니 현대는 지금 문제가 커요. 현대건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그 가덕도 신공항 사건 플러스 그건 이제 그 현대건설이고요. 그러니까 예. 이 현대 전체적으로 지금 걸려 있는 게 많죠. 그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가덕도에서? 네,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돈 안 되니까 그 안 내용 한다고 그러는 관련해가지고 거죠. 예. 자, 이 모든 내용들 한겨레 21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아주 뿌듯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텐데 오후 3시 반에는 여러분의 일과표에 뉴스 다이브를 꼭 넣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